네, 앞서 선천성 안검하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의 사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살이라도 더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유아나 소아에서 볼 수 있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그 근성 안검하수가 대부분이고요. 네.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죠. 근육의 발달 장애 때문에 이제 선천성으로 생기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적절한 이제 병력의 청취라든지 안검하수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럴 때 수술의 이제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언제부터 발생을 했는지 분만 손상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청취가 돼야 되고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학이 붙어 있던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심할 경우에는 약시라든지 사시, 머리하고 이 얼굴의 위치 이상 아까도 턱을 좀 든다고 얘기했었죠. 그런 걸 이제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좀 빠른 시기에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또 근육이 너무 발달을 하지 않은 시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한 3에서 5세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초등학생들 보면은 여학생들 네. 송희 씨도 했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화장 많이들 네. 한답니다. 네. 눈 화장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부지가 이런 어린 시절에도 안검하수를 찾아오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쌍꺼풀이나 이런 걸 문의하러 오거나 수술을 하러 오는 학생들을 보면 예.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인데요. 보통은 이제 친구들 때문에 아니면 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싸고 간편하게 쌍꺼풀을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런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를 한 10명 중에서 한 8, 9명 정도는 한다는 걸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쌍꺼풀이 생기는 피부가 이제 우리 몸에서는 가장 얇고 약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꾸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이제 물질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뭐 붓는다든지 그렇죠. 뭐 피부가 염증이 온다든지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어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네. 자, 안검하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짚어봤고요. 이제는 치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쌍꺼풀 수술하고는 아까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예, 수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눈꺼풀이 동공까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저걸 놓치고 쌍꺼풀 수술만 하게 되면 쌍꺼풀은 생기는데 눈은 또렷하지가 않은 그런 좀 좀 말하는 좀 무거워 보이는 눈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소위 뭐 한 1년 전에 수술했는데 막 지금도 붓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뭐 소세지 같은 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경우가 아마 눈매 교정을 조금 소홀히 했거나 조금 덜 됐을 경우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해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쌍꺼풀도 생기지만 이렇게 눈동자의 전체적인 그런 윤곽이 드러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밝아 보이고 이미지가 또렷한 눈매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이런 안검하수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수술 전에 어떤 검사를 하느냐 하면 이제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안검하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상안검, 거건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것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안구 근두종이 있다든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같이 공동으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움직이는지 중점 근무력 검사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약시가 있는지 사시가 있는지 미리 시력 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수술 방법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신발이 이렇게 끈이 풀려 있고 예. 끈이 조여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체 능력은 같은데 신발의 조임에 틀려서 이제 덜 조인 채로 달리기를 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최고의 결과를 하기 위해서는 신발을 단단히 끈을 조우고 하는 게 결과가 낫겠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어렵게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눈을 뜨게 하는 근육입니다. 안검 거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검 판에 붙어 있을 때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분리되어서 박리된 채로 붙어 있으면 눈을 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뜰 수는 있는데 약하게 떠지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그 약한 거검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로
당겨서 고정을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걸 우리가 근막 수술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전두근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걸어주는 전두근 현수법으로도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요걸 도식도로 표현한 거고요. 이제 요게 그 눈을 뜨게 하는 근육이고 인대인데 여기에 안근판에 붙어 있는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실로 당겨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고정을 해주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더 도식화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피부 절개를 해서 눈이 약간 좀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지방이 많거나 하면 피부 절제와 동시에 지방을 조금 제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검 거근을 늘어져 있는 안검 거근을 찾습니다. 찾아서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당겨서 고정을 해주는 지금 그런 걸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피부 봉합을 하고 나면 눈이 금세 또렷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원장님의 이 사례들도 준비하셨다는데 어떻게 네. 달라졌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흔히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꺼풀이 푹푹 꺼지고요. 지방이 하나도 없어지고 쌍꺼풀이 굉장히 굵게 보이고 괜히 졸려 보이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 눈이 이렇게 동자가 또렷이 보이면서 꺼진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이제 눈이 좀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사례인데요. 눈이 약간 개슴츠레하고 쌍액을 많이 붙여서 쌍꺼풀 테이프나 이런 걸 많이 붙여서 했는데 눈매 교정과 쌍꺼풀을 같이 한 경우고요. 비포 애프터라는 건 왼쪽 분이 수술 후에 오른쪽으로 변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같은 분은 아닐 수도 있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예,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네. 있네. 이분은 오른쪽만 약간 안검하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왼쪽 눈은 정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쪽 밸런스를 맞춰준 거예요. 네. 남성분이신데요.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이제 눈동자의 반 이상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한 달 정도 경과한 사진이고요. 네. 역시 남 학생입니다. 네. 요즘 남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친구도 남학생이고요. 다른 사람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직 언뜻 보기에 좀 연세 있으신 분도 물론 계신 것 같지만 화면 속에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예, 맞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쉽게 수술을 선택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네요. 이제 사진을 찍었을 때 어눌하게 양쪽이 비대칭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시력 발달에 조금 장애가 될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까 3에서 5세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이제 국소 마취나 수면 마취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뭐 너무 어리다고 해서 꼭 뭐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 안검하수라는 것도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증상이 있다 보면 나이가 이렇게 성장할수록 증세가 좀 완화되거나 호전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질문.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뭐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길 수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좀 또렷하게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드릴 질문은 제 고민입니다. 위쪽도 문제지만 아래쪽도 좀 문제거든요, 이게. 네. 예. 네. 아까 뭐 상안검이 아니고 하안검인가? 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네. 하안검 성형에 앞서 그럼 상안검 성형은 어떨 때 수술을 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고 이제 탄력 있던 그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어느샌가 보면 이제 중년 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양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우울증도 오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바깥쪽이 주로 처지면서 시야가 가려집니다. 네. 그래서 좀 우울해 보이는 우울증과 동반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제 피부를 어느 정도 절제하고 눈매 교정을 같이 하면 이렇게 한 10년 이상 젊었을 때 그런 이미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떨 때 필요하냐 하면 이제 자꾸 이마에 주름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눈썹을 이용해서 자꾸 눈을 뜨기 때문에 치켜뜨는 버릇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이 바깥쪽에 땀이 나거나 하면 굉장히 짓물러서 좀 아프고 따갑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피부가 많이 처져서 이제 쌍꺼풀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말씀. 그다음에 시야가 가려져서 이제 좀 기능적인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효과는 뭐 당연히 어려 보이는 효과, 짓무르는 것을 개선시키고 답답했던 시야가 확보되니까 기능적으로 개선이 되고 눈 주위에 여러 가지 주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또 화안검 성형은 어떤 것이냐면 네.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밑에 이제 지방 주머니가 약해져서 좀 불룩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해서 좀 아파 보이거나 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을 좀 제거를 하면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탄력도 생기고 애교살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훨씬 동안으로 네. 변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는요. 이제 피부 눈 밑에 이렇게 이제 많이 처지거나 눈 밑 고랑이 있어서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에 하안검 성형을 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좀 젊어지고 그다음에 인상을 부드럽게 하고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모로 뭐 수술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런 효과 뒤에 항상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작용 혹여나 주의해야 될 점 네.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눈매 교정을 좀 과하게 하거나 좀 할 때는 좀 눈이 좀 덜 감긴다든지 아니면 너무 놀란 토끼 눈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뭐 여러 번 했을 경우나 뭐 이럴 때 주로 생기는 부작용이고요. 많이 심하지만 않으면 좀 지켜보면 보통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이제 짝짝이가 됐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한쪽 눈이 좀 눈매 교정이 덜 돼서 저교정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 열흘 이전에 수술하고 나서 열흘 이전에 우리가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더 한 6개월이나 이상 좀 지켜봐서 이제 그 이후에 붓기가 빠진 다음에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안검하수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기거나 양쪽 눈이 비대칭이 될 경우 재수술을 할 수 있나요? 그럼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수술을 한 의사가 제일 잘 알겠지만 네. 물론 환자가 와서 보통 불편하다고 이제 좀 이상하다고 얘기할 때는 거기에 의사로서의 또 너무 자신만을 믿지 말고 그 환자의 불편한 것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면 그걸 들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나고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게 맞는데 네. 뭐 그렇지 않고 워낙 또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교정을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자, 이건 뭐 요즘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이건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겠는데 안검하수 때문에 자꾸 이마를 이렇게 치게 되다 보면 이마에 생긴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같이 어느 정도는 좀 손을 봐야 될 부분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이제 흔히 우리가 눈썹 하수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쌍꺼풀 수술을 젊었을 때 해서 피부를 많이 좀 잘라냈다 절제냈다든지 아니면 또 가족력이 있어서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서 보듯이 눈썹 하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눈꺼풀하고 눈썹 사이가 굉장히 불룩하면서 답답해 보이는 그런 네. 이미지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을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눈매 교정을 잘해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인상이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눈썹을 약간 위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이마 거상술, 눈썹 거상술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마 거상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느냐 하면 이제 눈썹이나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눈꺼풀만 처지는 게 아니고 눈썹도 같이 딸려 내려오겠죠. 눈가에 그다음에 우리 가로주름들이 막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경우, 그다음에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미간도 이렇게 세로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이마 거상을 하는데요. 요즘은 주로 이제 과거의 방법과 다르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마 거상술을 합니다. 어떤 경우가 하느냐면 눈을 뜰 때 눈썹을 자꾸 들어 올린다든지 이제 눈꺼풀 처짐이 더 강조돼서 보이는 이런 시야가 좁아지고 피부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간격이 좁은 경우에 아까 그 사진 할아버지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게 좁고 주름이 많고 뭐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이미지를 이걸 당겨 올려서 이제 환해 보이는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수술이고요. 수술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피부 이제
그 두피에다가 절개를 조그맣게 해서 이제 우리 복강경 수술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작은 절개창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빠르죠. 이렇게 내시경을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근육이 절제한다든지 피부를 주름을 제거하고 이렇게 수술하는 거고요. 이제 하기 전후 사진을 보면 이제 쌍꺼풀 눈매 교정을 같이 한 경우인데요. 네, 눈이 훨씬 또렷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지방이 두툼한 경우에 특히 효과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저게 효과가 나타나기 힘든데 이마 거상을 같이 함으로써 효과가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 오늘 다양한 그 사례들도 얘기해 주셨고 다양한 원인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 이유로 이제 병원을 찾으셨던 환자분들 가운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한 몇 분만 소개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네. 이제 한쪽 안면 마비가 오셔서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거나 좀 얼굴이 완전 다릅니다. 예, 예. 이쪽은 노화가 진행됐고 이쪽은 좀 그래도 뇌 관련 질환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될 때고요. 이제 그래서 한쪽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쌍꺼풀을 하고 이쪽은 이제 눈매 교정이랑 이마 거상이랑 뭐 이런 수술을 같이 해서 양쪽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준 경우가 있는데 그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좀 저도 좀 약간 좀 뿌듯하고 보람도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취업 준비생인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고등학교 때부터 눈빛이 안 좋다고 남자인가요? 여자? 남자입니다. 예. 눈빛이 안 좋아서 막 선생님한테 늘 꾸지람을 듣고 좀 잠 안 자고 뭐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도 놀림을 받고 했었는데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갖고 이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공무원으로서 다 합격을 하고 저한테 이제 막 감사하다고 막 빵을 사왔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뿌듯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들이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네.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인 관계가 약해집니다. 예. 일단 사람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고요. 아. 늘 위축돼 있고 혼자 생활하고 이런 좀 소극적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눈빛 하나 교정해 주는 것으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바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뭐 노노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이제 고령하실 때 되다 보니까 네. 네. 우리 중년 이상의 노년층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그쪽은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없으시죠? 일단 최근에 수술하신 분들 예. 중에서 이제 쌍꺼풀 수술을 이제 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병원에서 서울에도 가고 뭐 해서 몇 번이나 여러 번 수술을 했는데도 막 양쪽 눈이 너무 짝눈인 거예요. 예. 한쪽은 과교정돼서 놀란 토끼 눈 같고 한쪽은 이렇게 좀 찌그러들어 있어서 이 사람은 이분은 이제 다른 병원에 가니까 그냥 수술을 못 한다. 이거는 이제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양쪽을 이제 그 교정을 해드린 경우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수술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꼭 못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뭐 안검 하수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는 조금은 포커스가 달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검 하수 치료 통해서 뭐 내지는 쌍꺼풀 통해서 이렇게 눈에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잖아요. 이제 중년, 노년. 네.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돌리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나 그럼 여기도 아. 여기도 예. 아무래도 이제 눈을 먼저 이렇게 좀 젊게 보이게 만들어 드리면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턱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네. 또 뭐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이제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젊어지고 싶고 좀 더 어려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네. 물론 뭐 이렇듯 좋은 사례가 있다 보면은 또 좋지 못한 사례도 있을 수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도 네. 한번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 오면서 요즘 핸드폰에 그 연예인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걸 들이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연예인병에 걸려서 네,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서양인과 동양인의 그 차이를 봤듯이 이제 구조적으로 틀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서구화를 쫓아가는 것은 바르지 않고요. 동양인한테 어떤 이제 살아있는 표정, 살아있는 눈빛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얼굴에 맞는 조화로운 그런 눈매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너무 다른 사람의 케이스를 보고 친구들의 케이스를 보고 거기에 이제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뭐 수술로 어느 정도 이제 그 불편했던 점도 해소되고요. 또 미용에 있어서도 효과를 보셨다면 이후에 잘 관리를 하셔야지 또 오래 갈 수 있을 거고요. 네. 또 뭐 수술 안 하셨더라도 이전부터 눈 관리를 잘 하신다면은 그 정도의 미용 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 말씀 주시죠. 흔히 이제 눈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마음의 창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그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은 또 취업이라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눈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쌍꺼풀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많이 장기간 사용을 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를 또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안검하수가 좀 생길 수가 있고 답답해 보이는 이미지, 좀 싸나운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좀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안구를 상하 좌우로 좀 운동을 자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뭐 그 안구가 건조하지 않게 항상 좀 유지를 시키고 이런 것도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뭐 간단히 그냥 보톡스로 우리가 해결을 하는데 그 보톡스로 해결되는 눈은 안검하수가 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보톡스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사진을 찍어서 어느 정도 진단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 같은 성형외과 전문의나 이런 데를 찾아서 이제 좀 상의를 해보고 수술 여부를 판가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눈의 노화, 이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눈꺼풀 처짐이요.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한 9.6% 반면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20.6%가 눈꺼풀 처짐이 있다고 하니까요. 예, 거울 좀 자주 보시면서 자기의 눈매, 마음의 창 조금 더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분은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은재 원장이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